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미국 증시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막 출발한 뉴욕 증시 상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우존스 지수 0.53% 오르면서 41,800선에 출발하고 있고요. 나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기술주를 중심으로 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은 0.55%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끝으로 S&P 500 역시 0.42% 오르면서 5,637선에 출발합니다. 그렇다면 미국 현지에서는 지금 어떤 이슈가 떠오르고 있을까요?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시죠. 유산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일정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일정인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FOM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에 대한 예상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연준은 점도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과 발언과 전망 수정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이번 점도표에서는 금리 인하를 2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쉽지만 성장 전망은 완화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성명서에서는 경제가 견조하다, solid에서 moderate하다로 하향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점도표에서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 혹은 1회로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닉 티미러스 기자가 이번에도 재미난 예고를 날렸습니다. 바로 QT에 대해서 조정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QT가 조정이 될 경우 미국 증시에 혹은 채권에 관련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양이 조정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호재로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미리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성명서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최근 들어서 나왔던 닉 티미러스 기자가 발언했던 대부분들이 연준의 움직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직접 주목해서 시장의 주목 포인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발표될 지표로는 바로 중국에서 발표하는 대출 우대 금리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곧 있다가 이번에 원유 재고에 대한 부분들이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식 나온 대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따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금리 동결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발표 결과까지 잘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한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 글로벌 무역 전쟁 때문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하향 조정했나요? 네, 이번에 피치 같은 경우 OECD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여파로 미국의 성장률을 1.7%로 낮췄고요. 일단 2026년 전망치도 1.7에서 1.5%로 낮췄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방위적인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이 되고 있고 2023년 2.9%에 2024년 2.8%에 이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발표를 했는데 미국의 관세 인상이 글로벌 무역 전쟁을 촉발하면서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올해 실효 관세율이 이미 18%가 치솟아서 9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발표가 났고요. 미국이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상승하면서 1% 이상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아마 오늘 점도표가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명확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연준 위원들의 생각이 어떨지가 아마 이번 FOMC의 주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세계 경쟁률 전망치도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6에서 2.3%로 2026년은 2.2%로 낮추면서 지난해 2.9%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유럽의 GDP 증가율이 2026년까지 1% 이상 하락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OECD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을 피치가 전달을 했다라는 점이 아마 주목할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발표될 점도표를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 다음은 러우 전쟁 관련 소식인데요.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이 러우 전쟁의 부분 휴전안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어떤 조건들이 오간 걸까요? 네, 근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해서 중재자로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어저께 기준으로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부분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즉시 중단한다는 점을 합의를 했고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평화로의 첫걸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혜 해상 휴전과 자산 분할 논의도 시작됐다라고 이야기가 전달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상
모든 무기에 대한 원조가 중단되지 않으면 여기다 추가적으로 신병에 대한 추가를 중단하지 않으면 완전 휴전, 30일 전면 휴전은 거부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미국 쪽에서는 인프라에 대한 부분도 휴전에 포함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지만 러시아 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인프라가 아닌 에너지에 대한 공격만 중단이 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현재 푸틴과 같이 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위협이 되지 않다는데 공감을 잃었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 완화를 검토 중이다라고 페센트가 어저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휴전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럼프와 추가적인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GTC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간밤이죠. 젠스낭 CEO의 기조 연설이 있었습니다. 젠스낭 CEO가 향후 출시될 AI 칩의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GTC에 대한 발표가 나왔습니다. 다만 월가의 반응 자체는 기대 정도였다 혹은 기대보다 소폭 아래였다라고 평가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월가의 평가를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단기 수익으로 이루어질 만한 발표가 없었고 새로운 수익 흐름에 대한 마법은 없었다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가 볼 수 있을 만한 칩에 대한 내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블랙웰 울트라와 루빈 그리고 루빈 울트라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블랙웰 울트라 같은 경우는 2025년 말쯤 2026년은 루빈을 2017년엔 루빈 울트라를 발표를 했는데 루빈 울트라 같은 경우는 블랙웰 대비 14배 이상의 성능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기대감이 이어지는 부분들은 있었으나 여기에 대해서 예상보다 높은 부분들까지는 아니다라고 이야기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여기에다가 새롭게 나온 부분들은 로봇공학과 양자 컴퓨터 관련된 부분들이 좀 사실 주목을 받을 만한 내용들이 좀 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로봇공학 쪽으로는 아이작 그룻 N1 로봇을 공개하면서 로봇이 혼자 협력하고 배우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서 사실상 테슬라 봇과 비슷한 성능, 비슷한 교육을 보여주는 시스템을 공개를 했고요. 특히 구글 지진이랑 같이 만들어 로봇 손재주를 키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자동차 기술 쪽에서도 헤일로 시스템으로 안정성을 높이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발표를 했고요. 네트워킹에서도 새로운 기술을 발표를 했으나 이런 부분들은 단기적인 수익 상승으로 이어지긴 어렵다라고 애널리스트는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들이 많았으며 일단 기본적으로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2026년 루빈보다 2027년 우빈 울트라가 굉장히 큰 도약이라면서 장기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를 했고요. 키방크의 존빈 같은 경우도 주가 수익 비율이 현재 30배 정도를 근거로 아웃퍼폼 등급과 목표 주가 $190를 유지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지점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가 캘리포니아에서 로보택시를 운영하기 위한 이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어떤 승인을 받게 됐나요? 네, 현재 테슬라가 장전부터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커다란 뉴스가 어저께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위원회로부터 상업용 전세 운송표가 한마디로 로보택시 서비스 출시를 위한 첫 단계를 통과를 했다라고 발표가 났기 때문인데요. 일단 현재 허가는 테슬라 직원대장의 사전 예약 운송만 가능하게 하고 자율주행차 기반 서비스나 일반 대중 대상 소출 서비스는 아직 포함되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인 테슬라의 발표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지역의 출시는 2025년 말쯤으로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완벽한 출시가 된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는 서비스 출시, 아무래도 텍사스의 완벽한 발표 이후에 테스트 발표 이후에 캘리포니아에서 공식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서비스를 위해서는 DMV, 한마디로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CPUC의 추가 허가가 필요하다라고 발표가 나왔고 아직 테슬라는 여기에 관련 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보니까 완벽한 출시는 아니고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테스트 출시가 아마 그래도 곧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올해 1월에 FSD를 활용한 로보택시 출시를 6월 텍사스 오스틴에서 론칭하겠다고 덧붙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현재 대중들의 기대감이 서려 있는지 자율주행 부분들이 확실히 나오게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파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애널리스트들이 주목할 점이다라고 이야기를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에 테슬라는 관련해서 부정적인 소식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모처럼 호재가 들려온 듯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암님과 함께했습니다.